안녕하십니까. 서울게임 아카데미 1512기 남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SOS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제안 순서는 게임 개요, 분석, 특징, 그리고 수익 모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 게임이 어떻게 제안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난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게임이 구할 수는 없을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재난에 대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인공이 소방관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재난을 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난을 헤쳐나가는 게임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 SOS 프로젝트는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게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재난, 특히 그 중에서 화재를 타겟으로 먼저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재난 생존 게임입니다. 타겟은 25세에서 35세 남성, 영어권 스팀 게이머, 그래서 플랫폼도 당연히 스팀입니다. 지원 언어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게임의 시너십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주인공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재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즉 소방관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 게임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글로벌 마켓에서 PC는 약 5.8%, 약 59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74%는 스팀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즉, 모든 PC 게임은 스팀으로 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스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억 2,500만 명, 평균 연령은 25세에서 35세 남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고요. 스팀 전체 유저가 사용하는 언어는 47%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세에서 35세 사이 미국 남성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타겟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타겟은 약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타겟은 평일 0.33시간, 주말 0.54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즉, 타겟의 특성을 고려한 게임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전체 시장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자면 스팀 전체 유저에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인 88,000명까지, 즉 저희의 판매량은 88,000장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상 액티브 컨슈머 8,800여 명은 마케팅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타사 분석입니다. 저희는 플레이 방식과 소재의 유사성으로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I am Alive, 유비소프트에서 만들었고요. 추정 매출은 약 41억 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파이어파이터 2014, VIS에서 만들었고 약 7억 4천만 원,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왜 이런 차이가 보였을까라는 거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각자의 장점과 약점에 따라서 왜 이런 판매량이 올려졌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투사성입니다. I am Alive 같은 경우는 투사성이 높은 게임이죠. 반면 파이어파이터는 투사성은 좀 떨어지지만 현실성과 적절한 플레이 타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I am Alive의 투사성, 파이어파이터의 현실성, 그리고 두 게임 모두 다 적절한 플레이 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투사성과 현실성, 플레이 타임이 유저가 게임을 몰입하도록 만드는 요소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저희 게임의 특징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선 투사성, 현실성, 플레이 타임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올 것입니다. 그 벤치마킹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인칭 시점에 재난을 겪는 일반인 시점의 스토리, 유저가 게임에 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VR 기기를 지원하고 실제 과거 있었던 재난을 모티브로 스테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즉 현실성이죠. 그리고 실제 생존 골든타임과 같은 스테이지 타임, 이를 통해서 플레이 타임도 확보를 했습니다. 즉 유저가 몰입해서 재난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소를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게임에만 있는 특정한 USP가 뭔가? 그건 바로 현장감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 이것이 저희 게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게임이 어떻게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 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감이 높고 교육적 효과가 높고 소재 진입 장벽이 존재하나 VR 성장 가능성이 있고 한정적인 타깃 성장 인구 규모죠. 이것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타개할 생각입니다. 특히 SO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저희 게임의 장점을 유저들에게 어필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전략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특징과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포지셔닝을 위해서입니다. 높은 현장감과 높은 학습 효과, 이를 통해서 다른 재미만을 위한 게임, 학습 효과만을 위한 게임이 아닌 재미와 학습 효과를 전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위치를 점유하고 싶어서 저희는 특징과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하는가? 저희 게임의 수익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스팀 게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유료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격별 판매량 분포가 밀집된 것은 바로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 그래서 저희 게임도 디지털 패키지 판매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예상 단가는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LC를 통해서 추가 수익과 지속적인 저희 게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시점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문화에 대한 시점인데요. 저건 레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문학과 영화는 저희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말초적인 재미를 주는 문학과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성숙될수록 그 문화는 어떠한 울림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학과 영화가 가져왔던 그 길을 게임이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This War of Mine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건 게임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유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게이머들도 게임에서 말초적 자극 그 이상을 원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원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학과 영화와 게임, 성숙된 가치, 이 계보를 잇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게임은
위협에서의 생존을, 상실에서의 아픔을, 재난에서의 교훈을, 이 세 가지를 담는 SOS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게임 아카데미 1512기 남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